일본 기업인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도 함께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장 용지도 값싸게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좋아서 갖고 왔어요? 그냥 강제로 그냥 뭐 여기저기 다 끌려간 거지. 그냥 죽지 못하게 한 거지. 생각까지 뭐 카메라에 요즘만 깨면 뭐 그 돈 아까운 거 없지.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되갚으면서 한일 갈등이 첨예합니다. 일본은 내일부터 우리나라를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예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외국인 기업 유치라는 명분으로 한국에 들어온 일본 전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많은 특혜를 챙기면서 국내 법규는 무시한 채 기업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젯밤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했는데요. 직접 취재한 서유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국민 강제 동원했던 일본 전범 기업들이 300곳 가까이 됩니다. 중에서 국내 어떤 회사들이 좀 진출해 있나요? 네, 이게 사실 지난 2012년에 국무총리실에서 이 전범기업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미쓰비시나 신일철주금 등 299곳이 있는데요. 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수십 곳에 달합니다. 다이셀 코리아와 아사히글라스도 대표적인 전범 기업인데요. 다이셀 코리아의 모기업이 1909년 세워진 대일본 셀룰로이드, 줄여서 다이세루라고 불렸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무기와 군수물품을 만들어서 성장한 업체인데요. 네. 당시 이 회사로 끌려가 착취를 당한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된 인원만 144명입니다. 네. 또 아사히글라스의 경우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계열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 그런데 이런 기업들을 과거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 특혜까지 주면서 뭐 모셔왔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2008년 4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본 경제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호소하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땅을 싸게 임대해주겠다, 또 경영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법이 있습니다. 네. 국내에 들어온 외국 기업들에게 취득세나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고요. 또 네. 땅도 공짜로 빌려주고 하는 게 주된 내용인데 네네. 이런 법과 당시 이 대통령의 약속을 발판으로 다이셀 시스템즈 코리아가 들어오면서 각종 혜택을 받게 된 겁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다이셀 코리아와 당시 그 지자체들이 맺은 투자 합의서를 입수를 예.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정말 각종 혜택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네. 다이셀이 들어와 기업 활동을 할 때 노사 문제가 생기면 지자체가 다이셀에 협력하겠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아, 노사 문제 해결을 하는데 지자체가 네.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을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또 공장 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주변 사유지 개발까지 억제를 해주겠다라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네. 아니 뭐 이게 외국 기업을 투자를 우리나라 유치하는 걸 촉진하는 건 뭐 당연한데 이제 그 대상이 전범 기업들이다 이 부분 또 네. 뭔가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좀 도가 넘는 그런 혜택이 아닌가 뭐 네. 이런 지금 느낌이 드는데 지금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특혜를 주는 일에 공무원들이 당시에 상당히 발벗고 나섰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법에는 외국 기업 유치에 공을 세운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네. 결국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전범 기업을 유치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특히 다이셀 코리아는 화약을 다루는 공장이기 때문에 경찰청 허가가 필수입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기술 검토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근데 이 협회가 당시 다이셀의 적합 보고서를 내줄 때 필요한 시설 기준에 있어서 다이셀의 요구를 들어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국내에는 같은 사업을 하고 있던 기업으로 한화가 있었는데요. 한화가 적용받던 기준보다 훨씬 더 유연한 법을 적용시켜 준 겁니다. 네.
자, 일본 기업인 다이셀에 이 같은 특혜가 적용된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는데요. 방송 내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분들이 다 퇴장하셨는데 그리고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이셀이 더 안전합니다. 과연 그럴까? 2012년 5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 일정의 현장 점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협회의 기술 검토 적합 보고서가 나온 건 이보다 석 달 전인 2012년 2월 17일. 협회가 일본 시차를 가기 일주일 전에는 이 검토서를 토대로 관할 경찰청이 허가증까지 이미 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가신 날짜가 5월 9일, 5월 9일인데 지금 이 적합 보고서를 내신 날짜는 언제인지 보셨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 경찰청 허가증이 나온 이후에 시차를 가셨다고요. 안 그럴 텐데. 이 서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잠깐만, 제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허가를 내준 정황이 뭐 거의 명백해 보이는데 이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 일반적인 협회가 아니죠. 네, 경찰청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기관임이 분명하고요. 네. 경찰청에서 이제 좀 이렇게 감독을 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네. 자, 이런 곳에서 일본 전범 기업에 특혜를 주는 와중에 이 안타깝게도 경쟁사인 우리 국내 기업은 문을 닫고 말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하나 인플레이터라는 공장이 있었는데 이게 1995년에 지어졌던 공장이에요. 근데 다이셀이 생산 가동을 시작한 2013년인 이듬해 그 2014년에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다이셀 코리아의 내부 문건에는 더욱 기막힌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부과장의 개인적인 요청, 4박 5일간의 오사카 지역 가족여행, 본인이 그동안 다이셀을 도와준 것에 대한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함, 부과장이 다이셀 프로젝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았음, 팀장에 대한 보상은 본인이 고민 후에 제시하겠음, 가족 일본 여행이면 팀장도 만족해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함. 이 내용을 보고받았던 당시 다이셀 코리아 임원 김모 씨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저거는 그냥 1차로 제시한 거고 2차는 이제 승인이 나면 1,500을 달라고 그랬어요. 현찰로 예, 1,500. 그다음 사람이요? 예. 자, 이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이 접대 뒷돈 요구까지 이거는 범죄인데 어떻게 경찰에서 수사가 좀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메일을 자료로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리베이트 요구를 받았다라는 제보자를 인터뷰도 한 이후에 질문을 던졌는데 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거 사실 이제 취재를 하면서 경찰청 쪽에 전화를 드렸었고요. 네네. 그 이제 요 관계자분이 저희한테 방송을 보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그냥 부인을 또 네, 일관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자, 이 대표적인 전범 기업인 이 미쓰비시 계열사 또 아사히 글라스라는 회사가 있죠. 이곳 역시 문제가 많다고요? 네, 아사히 글라스 코리아는 2004년 경북 구미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 기업도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토지를 50년 동안 공짜로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자 노조원 178명을 문자 한 통으로 해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선 노조원들을 감시하고 출입을 막기 위해서 103명의 경비 용역을 썼는데요. 보름 만에 2억 3천만 원가량을 썼습니다. 용역 비용으로요? 네. 그리고 노조가 사측의 대화를 촉구하면서 공장 앞 도로에 아사히는 전범기업, 노동조합 인정하라라고 레커치를 했는데요. 네. 이 레커치를 충분히 지울 수 있는 건데 이 도로를 싹 갈아엎고 포장비 5,200만 원을 해고 노동자들에게 갚으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노동자분들이 그럼 요구하는 사항이 그 기업에서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심각한 내용들이었나요? 아닙니다. 이분들을 취재를 해봤더니 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작업복이 땀 흡수가 너무 안 되니까 좀 개선해달라, 도시락 질을 개선해달라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네.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 같은 행위들, 그 기업 측의 행위들이 불법으로 지금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2년 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이 사측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해고자 전원에 대한 직접 고용을 지시했는데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17억 8천만 원의 과태료도 내지 않고 버티면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지난 23일 4년 만에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아사히글라스는 해고된 노동자들을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조원들은 이게 끝일 거란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아사히글라스가 2심을 지나서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남의 나라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하면 당연히 그 나라의 법의 판결이나 이런 거는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근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맞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또 낯익은 이름이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김앤장이죠. 네, 지금 이제 아사히글라스 코리아의 사측을 대변하고 있는 로펌이죠. 저희가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는 김앤장이 이들을 대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 뭐 이쪽의 이야기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사측 변호단인 그 김앤장 측의 담당 변호사 두 분에게 전화를 드렸었어요. 네. 근데 한 분은 출장 중이다. 또 한 분은 재판 중이니 이따 회신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답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팀의 서유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